당장 자연인이 된 윤석열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수사 관련돼서 진행이 될까요? 수사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검사장이 나서야 되는데 심우정, 이창수. 나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자리 중에 하나만 나서도 되거든. 네. 근데 둘 다 안 나설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네. 적극적인 수사는.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는 수사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기만을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예.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게 공수처인데 이럴 때 공수처가 밥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좀 열심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예. 안 보인다. 이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공수처도 사실은 지금 수사 배당을 했으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안 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이거 국민들 앞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공수처는 한계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아, 그런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보입니다. 음, 인적 구성 자체가. 그거는 참 네. 그러면은 또 할 말이 없네요. 네. 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검찰도 그대로, 대통령실 비서진도 그대로, 내각도 그대로. 윤석열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크로비스타 내일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내란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 54일 뒤를 기다리는 수밖에 아, 없는 54.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54일 뒤를 예. 답답하네요. 그게 답답하긴 하죠. 네. 예. 예, 윤석열 파면만 되면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된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대선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4월 4일 파면 선거는 그냥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4월 4일 하루 시원했는데 속 시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그 군고구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규 이 처장 30일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30일 그걸 만약에 그냥 다 흘려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완규는 6년 동안 재판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못 막는 겁니까? 근데 예. 본인에 대한 지금 내란 가담 혐의도 수사 중이고 헌법재판관은 불소추 특권이 없죠. 그리고 형사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그거는 공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일단 임명이 되면 어떠한 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제정신이면 예.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그렇고 후보직에서. 아니 사실은 안가 모임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갔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노정면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1차였고 2차로 삼각지 안가에서 또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윤석열도 왔다. 이런 얘기를 노정면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경찰이 이걸 알고 있을 거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없앴다. 12월 4일 이후에 12월 14일인가요? 언제 없앴다라는 것 자체가 휴대전화 없앴다는 것 자체가 나 뭐 캥기는 거 있어. 이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누가 네. 보더라도 그게 뭐 개인적인 사유도 아니고 그 거의 10중 8구 내란과 관련한 깨름직함 때문에 네. 휴대전화 교체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맞냐?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휴대전화를 그러면 내라. 그거부터 내라. 안 낼 거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는 뭐 없어졌다고 하겠죠. 야, 휴대전화를 안 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내란과 나는 연관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걸 지금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재판소에서 봐야 된다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이완규 절대 안 된다 이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예. 그 약점이 그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규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할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연속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는 국힘 쪽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갖고 그 활용하겠죠. 저쪽에서는 예, 예. 그걸 뭐 사실 뭐 정치적으로 수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내란 종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건 다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이완규를 막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인데 그럼 이주호 권한대행이 되면 지명철회를 할 거냐? 그것도 사실은 자신 없잖아요. 이주호 네. 다음에 또 누가 아니 있으면 뭐 그 그 사람도 사이에 뭐 근데 뭐 글쎄 좀 줏대가 있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만한 사람이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면 장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이라는 것 네.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란 사태 터졌을 때 이 국무위원들을 그대로 두는 게 맞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늦게라서 뭐 이제 지났지만은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고 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헌재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2시에 네.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근데 역시 입증의 문제죠. 입증의 문제. 네, 입증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것을 논의했냐 짐작은 가지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게 면죄부냐 아니면 정말 그 무죄냐 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수사를 입증의 해봐야 까다로움의 문제일 뿐이지 그거는.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경찰 수사받는 이 이완규 처장의 태도가 대단히 고압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아까 박지원 의원은 그게 이제 검사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보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또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결국 특검이 출범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이고, 근데 그 상설 특검을 또 맡고 있는 사람이 또 한덕수고 네. 추천 안 하고 있으니까 악순환이죠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실탄을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글쎄요. 그 자리에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54일 이걸 기다리면서 이거를 매일 지켜봐야 된다는 거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내란성 질병이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4월 4일 파면 주문이 읽힐 때까지 넉 달도 참았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은 넉 달 만에 파면이 된 거잖아요. 네. 2달 얼마 안 조금 남았습니다. 덜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위로를 해야 됩니까? 안 돼. 참 이게 계절이 이렇게까지 겨울에서 이제 봄, 이제 여름으로 초여름. 그러니까 가는데. 6월 3일이면 이제 한참 더울 때인데. 한참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도 해결되는 진짜 모습이 겨울에서 없다. 여름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제대로 된 결정과 제대로 된 행동이 필요한데 2달도 55일, 54일도 좀 길어 보여요. 길어 보여서 그러고 너무 보니까 진짜 속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정권이 바뀌는 거네. 그렇네. 6월 3일이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6월 3일 대선이니까. 그렇죠.